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지고 네. 총 524명입니다. 5일 만에 26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김현실도 1.5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 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식당이나 이런 데도 9시 이후에는 포장밖에 못하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었을 때 이게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천안에 딱 가면 되게 죽은 도시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리 것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배님도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재난 문자를 딱 받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언론에서도 좀 과잉 대응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 불안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감염병 전문가 교수 모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격상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그만큼 좀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확진자가 가까이 있어도 지금은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예.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아, 홍천에서 가족이 집단 감염됐을 때 결국 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압병동을 가서 6인실 병동을 다 같이 써야 되냐. 네. 짧은 기사와 리포트에 담지 못한 비하인드 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다시 확산되면서 저희 강원 기자회견도 한 주 쉬어갔잖아요. 네. 예, 사실은 뭐 원주에 워낙 이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방송국에도 이제 밀접 접촉자가 한 분이 나와서 네. 방송국 전체 직원들이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제작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한 주를 휴방을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으로 나와서 네. 정상적으로 다시 방송국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받아보시니 좀 어떠셨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 주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상황이 전파가 돼서 하루 정도 자택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나와서 다행히 안도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이런 불안한 상태이지 않을까. 직접 검사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도 검사하기? 직접 받아보니까 네. 너무 생각보다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이 검사를 받을 때는 진짜 힘들겠구나.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또 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오니까. 강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네. 않은 상황이잖아요. 좀 먼저 원주를 좀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철원, 화천, 뭐 춘천, 뭐 인제, 네. 속초 뭐 여러 곳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민들이 그만큼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원도 코로나 상황 어떤지 선배님 좀 정리해 주시죠. 도내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23일 오전 기준으로 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지고 네. 총 524명입니다. 아,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네. 보건당국에 따르면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하루에 13명, 다음 날인 22일에는 14명, 그 다음 날 아침 23일 오전에 갑자기 또 춘천에서 7명이 한꺼번에 발생을 했고요. 네. 속초에서도 발생했다고. 네, 네. 그래서 23일 오전 현재 원주시에서는 확진자가 227명이에요. 네. 철원군이 81명, 네. 춘천시 69명, 홍천이 31명, 화천 5명 순이 됐는데 눈에 띄는 건 최근 일주일 사이의 추이인데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전체 누적 확진자의 5분의 1인 137명의 확진자가 이 도내에서 발생을 한 네. 거거든요. 이대로라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양상 자체가 우리가 이제 취재 회의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인제를 제외하고 강원도 내 집단 감염 사례 지역들이 대부분 경기도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대체로는 수도권이나 경기도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많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뭐 어떤 단체, 기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감염된지 모르는 이런 확진자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오히려 방역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내 감염병 전문가들도 네. 최근에 성명을 냈죠. 강원도 감염병 전문가 교수 모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좀 격상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강원도의 거리두기 상황은 좀 어떤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말씀드리면 원주시가 지난 11일 날 네. 1.5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좀 격상했는데 예. 그 당시에 원주 지역 확진자들이 정말 하루에 10몇 명씩 계속 나올 때였는데 요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확산세가 인제로 갔다 철원으로 예. 옮겨졌잖아요. 인제는 다행히도 1.5단계는까지는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철원에서 19일부터 1.5단계 시행을 했고요. 이후에 그 원주와 근접해 있는 횡성군이 예. 21일 날 1.5단계를 또 합니다. 여기 예방 차원으로 네, 네. 했는데 지금 춘천시는 5일 만에 26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춘천시도 1.5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 주민들, 시민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23일 아침에 오전 회의 때 좀 시에서 결정을 했고 아마 24일부터는 격상이 될 것 같다.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예. 12월 7일까지 2단계로 예. 격상을 했잖아요. 예, 그럼 예. 강원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강원도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좁잖아요. 인구는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광역 단위에서 강원도 전체를 1.5단계나 2단계로 높이는 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강원도 내에서도 확진자가 1명, 2명 나온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구 같은 데도 지금 1명,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 대다수 뭐 강릉이나 일부를 빼놓고는 속초 정도를 제외하고는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 그게 이제 강원도의 입장인 것 같고요. 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도 9시 이후에는 포장밖에 못하고 예. 뭐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밖에 못하는 뭐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었을 때 확산세가 줄지 않는 경우를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2단계라고 하면은 확실히 이건 안 움직이고 격상을 하면 뭐 10명 미만으로 들어가는 게 입증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네. 선제적으로 해버렸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것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타격에 대한 보상 문제나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아마 그 방역 당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계하고 연관이 된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도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난 당장 장사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지금 당장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네.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도 약간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나 2단계로 높인다 그래서 이게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한 1주나 2주 뒤에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원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행했던 연쇄 감염이 지금도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우려하고 이거를 잘 절충해서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좀 병실 문제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23일이죠. 강릉 의료원 음압병상 24개 또 새로 네, 확보했다고 하고 또 23일부터 그 강원도 인재개발원 내에 예. 40개 병상 규모를 확보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저도 좀 필요성을 느꼈던 예. 게 철원 지역에서 취재를 할 때 그리고 네. 그 전에 홍천에서 가족이 집단 감염됐을 때 예. 그 마지막 남은 아이 하나가 그 아이 빼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럼 결국 이 아이를 누가 돌봐야 되냐? 그렇죠. 엄마 아빠는 다 엄마 아빠 격리가 되는 아니 건데. 병원 음압병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아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도교육청, 뭐 지자체, 뭐 방역 당국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 결국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냈습니다. 애만? 다 같이. 아, 다 같이 네, 가족들이요? 다 같이. 어차피 이거는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보냈는데 결국 경기도 광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지금처럼 가족 간의 집단 감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생활치료센터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증상은 없는 상황들인데 음압병동을 가서 6인실 병동을 다 같이 써야 되냐 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를 가면 그냥 이렇게 방에서 그렇죠. 예, 가족 구성원들 그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콘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계속 요구했던 게 철원에서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철원에. 네, 철원에. 아, 거기가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철원에서는 이거는 자기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하는 입장이고 해서 아마 강원도가 이번에 인재개발원 춘천에 있는 네. 인재개발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철원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네, 철원이 지금 보면 근 2주도 안 돼서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보면 지난 12일에 이제 그 한 초등학교 교감 확진이 시작이 되면서 네. 지역 지역 간의 감염이 진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사 인원을 좀 봤어요. 제가 검사를 봤더니 23일 오전 기준으로 7,46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철원 지역 인구가 44,000명인데 16.9%가 검사를 받은 겁니다. 지금 검사를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뭐 검사를 계속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지만 철원이나 방역당국에서는 계속 검사를 해야 이걸 막을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철원에 딱 가면 되게 죽은 도시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많은 데가 그 공설운동장. 선별진료소. 거기에는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려서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이 이제 그 군청 바로 그 인근인데 군청 인근에 딱 가면 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군청 공무원들도 밥을 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고 식당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한 카페를 갔는데 얼마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말도 못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하루에 2명 오면 많이 와요. 이 정도로 이제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그 앞에 있던 문방구 뭐 분식점 싹 문 닫았어요. 그 옆에 중학교도 또 학교 조치하고 이렇게 되니까 아예 도심에 사람이 없고 지금 그 철원 걸 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22명입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 방역 직원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걸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데 이 직원을 통해서 15명. 이렇게 막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언론에서도 좀 과잉 대응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도 그런 기사가 나갔지만 철원 도시가 멈췄다. 뭐 철원 쑥대밭, 도심 마비.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결국은 언론에서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장 보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만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지금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언론이 이것들을 계속 보도를 생산을 하면서 철원 사람들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은 철원 지역 경제가 멈춰서게 되는 어떤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좀 언론에서도 냉정하고 좀 차분하게 좀 분석해주고 시민들의 걱정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불안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코로나19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정부가 네. 방향 자체를 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네,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네. 모든 자치단체가 거기에 코드를 맞춘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그런 자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싶네요.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지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우리 것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방역 조치를 잘 하고 있고 확진자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직 100%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무리하게 빨리 안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곱씹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락다운 조치를 하고 도시를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진자가 나와도 그 주변을 빠르게 동선을 추적을 하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이 아니라 언론에서 조금 과도하게 불안감들을 너무 나타내거나 지역이 마치 지금 마비가 걸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도한다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그런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배님도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어쩌다가 되셨는지. 그랬어요. 진짜 전 이게 철원 취재를 갔어요. 철원에 이제 확진자가 막 나와서 철원 취재를 이제 월요일 지난 16일에 철원 취재를 가서 취재를 하고 여기서 밥을 먹으면 나도 접촉자가 될 수가 있겠다. 이래서 인근 화천 사내면에 가서 늦게 심지어 점심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다 먹고 맛있게 먹고 마스크 다 쓰고 막 취재 다니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재난 문자를 딱 받았는데 그 식당에 몇 시부터 몇 시에 간 사람은 선별진료 찾아서 검사 받으세요. 많이 듣던 식당인데? 이러고 봤더니 그 시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 피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경우가 지금 좀 황당한 경우이긴 한데 너무 이게 이렇게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근데 막상 그 대상자가 돼 보니까 되게 황당해요. 네.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이게 애가 많잖아요. 야, 우리 집은 코호트다. 우리 집은 내가 걸리면 우리 집은 코호트다 이건. 내가 넷이죠? 내가 넷이고 그 사이에 장모님도 왔다 가시고 어머님도 왔다 가시고 가족들이 다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벌써 10몇 명,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회사의 이 구성원들 또 취재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 이게 막 내리에 막 스쳐가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내가 들어요. 누굴 만났지? 누굴 만났지? 그럼 검사 결과는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했지만 음성으로. 그래서 오늘 다행이다. 이렇게 녹화를 할 수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성이었으면 오늘도 휴방이었어요. 오늘 휴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느꼈던 게 그런 게 제가 이제 그날 뭐 건강검진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밀접 접촉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다 온 1시간 후에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접촉은 아니지만 한 공간을 공유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받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병원에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병원은 또 모든 게 중단이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갔더니 검사를 또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검사를 받으면 바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 있는 데 가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거 들었습니다.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접촉자로 분류가 된 네. 해봤더니 느낀 점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가 답이다. 예, 마스크가 좋습니다. 답이다. 예, 예. 저도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코로나, 방심은 금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겨울철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겨울 대유행 재진입 경고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경고. 경고. 확진자가 가까이 있어도 지금은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잊고 자꾸 하나 감염되면 그게 엄청나게 퍼질 거라고 우려하는데 그래서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거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예.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렬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